3월 18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혈전이 생겨 숨졌다는 얘기가 잇따르면서 접종을 중단한 나라도 있죠.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없다며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국내에서 이상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고 사망 사례 중 한 건이 부검조사에서 뇌혈전이 의심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을 지닌 요양병원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요양병원 환자 대상 백신을 화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체온계 구입에 대한 지원 예산이 국회에 의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6,500억 원과 체온계 구입 지원 예산 115억 8천만 원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애초 야당의 반대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국 체온계 구입 비용 지원 예산이 유지됨과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동네 의원과 보건소 체온계 구입 비용 지원 예산이 신설 증액된 겁니다. 약국 온도계 비용은 81억 6천만 원, 동네 의원과 보건소 체온계 구입은 115억 8천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체온계 지원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협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안의 개선 방향으로 범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과 조항을 적시하고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 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에 의거해서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면허관리 강화법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치매 안심병원에 이어서 한의사들이 재활병원 운영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서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한의사협회가 재활의료기관 운영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치매 안심병원 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한 것을 두고 전 직역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재활병원까지 거론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한의사는 물리치료 지도권도 없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면허 체계를 뒤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우편투표와 어제부터 시작한 전자투표를 합쳐서 어제까지 34.15%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우편투표 선거인 1,084명 중 697명의 표가 접수됐고 4만 7천여 명에 해당하는 전자투표는 투표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16,000명이 참여했습니다. 33.46%의 투표율을 보인 건데요. 직전 40대 선거 첫날 전자투표와 비교했을 때 6.8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편투표는 개표일인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용산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유효표로 인정이 되고 전자투표는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높은 초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